옹앙의 소란 속에서 한 어린 소녀가 외쳤다. 그 비행기 타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상대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부호이자 기술계의 거물로 모두가 아는 남자. 정일 씨였다. 왜 저란 소녀가 그런 경고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고 남일 씨도 순간 멍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희귀한 빛을 본 순간 그의 마음에 차가운 불안이 스쳤다. 만약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이야기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펼쳐진다. 자, 여러분, 이 다음 종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온생의 보물 상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분명 마음에 남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수한 나이 12월 15일 인천공항 터미널은 겨울 추위에 쌓여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응? 자밀 씨는 60세. 기술 기업 미래넥스트의 사장으로서 오랜 세월 한국의 미래를 개척해온 인물이다. 등을 곧게 펴고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걸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이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런 추운 날에는 함께 손을 잡고 걸었지. 하고 그는 문득 떠올렸다. 한편 가은이는 12살 소녀였다. 그녀는 터미널 근처 벤치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빈발은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구걸하며 살아왔다. 부모는 없었다. 기억 속에는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타오르는 집의 잔상뿐이었다. 그럼에도 가은이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 어젯밤 그녀는 꿈에서 불길에 휩싸인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정일 씨는 오늘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체 특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중요한 계약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비서 미소 씨가 동행하고 있었다. 38세의 미소 씨는 냉정하고 유능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다. 자음일 씨, 탑승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정일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내에서 자료 다시 보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때였다. 아은이가 인파를 헤치며 달려왔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 같았다. 그 비행기 타지 마세요. 떨어질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날카롭고 필사적이었다. 터미널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또 누군가는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중얼거렸다. 위소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어디서 온 애야? 정디언 불러. 하지만 정일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가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러운 얼굴과 달리 맑고 투명했다. 마치 별 하늘을 가둔 듯한 빛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혔다.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이라. 가끔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진짜가. 그때 그는 웃으며 흘려들었지만 지금 그 말이 무겁게 울렸다.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정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언이는 숨을 헐떡이며 떨면서 대답했다. 꿈에서 봤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당신이. 그녀의 말은 자주 끊겼지만 그 공포는 진짜였다. 정일 씨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알 수 없는 불안이 닿았다. 미서 씨가 끼어들었다. 정일 씨, 시간 없어요. 비행기는 제대로 점검됐어요. 예, 그냥 소란 튀우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순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다. 정일 씨는 알아챘다. 미소 씨의 손끝이 태블릿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일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한 번 더 점검해줘.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미소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정일 씨가 날카롭게 막았다. 부탁해. 이서 씨. 지금 당장.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과 다른 힘이 담겨 있었다. 미소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가온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정일 씨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너 이름이 뭐야? 다은이에요. 그 목소리는 가냘프고 바람에 사라질 듯했다. 정일 씨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있는 걸까? 그의 마음에 과거의 자신이 겹쳤다. 린 가난한 집에서 자라 신발조차 살 수 없던 소년 시절. 에데의 자신도 이런 눈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멀리서 안내 방송이 흘렀다. 재주행 전용 제트기 탑승 수속을 시작합니다. 정일 씨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가은이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확신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 인천공항 터미널에 정적이 돌아온 것은 12월 16일 아침이었다. 정일 씨는 가은이와 함께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 모습이 하얗게 흐려져 갔다. 전날 밤이 지나 정일 씨의 마음은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몸에서 발사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메아리 쳤다. 라운지 소파에 앉은 가은이는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어 보였다. 정일 씨가 준비시킨 따뜻한 코트에 몸을 감싸고 손에는 핫초코 컵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컵을 내려다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하얀 입김이 추위를 말해주었다. 정일 씨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의 가난한 소년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오른 듯했다. 그때 미소 씨가 바쁘게 들어왔다. 정일 씨, 결과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있었다. 정일 씨는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어땠어? 미소 씨는 순간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료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일 씨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일부러?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이 떨려 컵에서 초코가 조금 흘렀다. 역시 꿈대로였어. 그녀의 중얼거림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정일 씨에게는 들렸다. 그는 일어나 미소 씨에게 다가갔다.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단서 있어? 미소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비사가 수상한 부품을 발견했어요. 보통이라면 놓칠 만한 세밀한 조작이었어요. 정일 씨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세차게 내려 시야가 가려지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웨이레넥스트는 기술 혁신으로 한국을 선도해온 기업이다. 하지만 그 성공은 적을 만들기도 했다. 누군가 나를 노린 건가? 그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그때 가은이가 일어나 정일 씨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당신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일 씨는 돌아봐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따뜻한 것이 퍼졌다. 괜찮아. 태훈아, 네 덕분이야. 그는 미소 짓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소 씨가 헛기침을 하고 이야기를 되돌렸다. 정일 씨, 이 상태로 서울 본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조사 필요해요. 나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은이도 같이 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하은이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오후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KTX에 탔다. 네. 차창으로 보이는 눈이 가은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다. 이런 풍경. 처음 봐. 정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미래넥스트 본사는 한강변에 서 있는 고층 빌딩이다. 정일 씨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으며 큰 창으로 강의 흐름과 눈에 덮인 거리가 보였다. 으아, 그는 가은이를 소파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가은아, 그 꿈 이야기 더 해줘. 어떻게 내가 알았어? 가은이는 무릎에 손을 올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저 꿈을 꾸면 가끔 모르는 사람 얼굴이 보여요. 어제는 당신이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었고, 불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한 방울 무릎에 떨어졌다. 정일 씨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말은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했다. 그럼 너는 왜 나를 구하려 했어? 정희 씨가 묻자 가은이는 얼굴을 들었다.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일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떠올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다. 정일 씨, 손님 오셨어요. 위소 씨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태혜 씨가. 와, 정일 씨의 동생이었다. 55세인 그는 15년 전 회사를 떠난 뒤 소원해졌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다. 처음이라 할 얘기 있어. 급해. 정일 씨는 놀라면서도 일어났다. 태희 씨가 무슨 일이야? 시기는 가온이를 실끔 보고 말했다. 이 아이가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회사를 무너뜨리려 해. 어제 비행기. 그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에 정일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가온이가 작게 숨을 들이키고 태식이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그 확신의 빛이 깃들었다. 정일 씨는 돌을 보고 결의했다. 알았어. 태식아, 자세히 말해줘. 가온이, 예를 들어봐. 우리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자.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사무실 불빛만 조용히 밝혀져 있었다. 한강 수면에 비친 빛이 마치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1월 21일. 미래넥스트 본사 빌딩은 눈에 덮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 창으로 보이는 한강은 얼어붙는 바람에 출렁였다. 우와, 정일 씨의 책상에는 커피컵이 놓여 있었고, 그 김에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의자에 앉아 가은이와 태식이를 보고 있었다. 둘 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식이가 입을 열었다. 너스를 진다. 그 비행기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꾸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정혜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누구야? 미래넥스트에 저건 많지만. 태식이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이거 봐. 상승테크라는 회사야. 와! 종이에는 상승테크라는 이름과 몇 가지 수상한 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상승테크.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정희 씨는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네,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또 꿈을 꾸었다. 불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태식이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상승테크는 우리 AI 기술을 노려 이레넥스트가 개발한 소라라는 AI. 그게 목적일 거야. 정일 씨의 얼굴이 굳었다. 소렌이야? 그건 우리 최고 걸작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 태식이는 세게 웃었다. 나 15년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 지켜봤어. 정일아,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을 만들었는지. 그 말에 정일 씨의 가슴이 조여왔다. 태식이와 헤어진 것은 그가 회사 방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때 정일 씨는 기술의 진보를 믿었고, 태식이는
사람들의 삶을 우선했다. 오래 길은 달라졌고 이후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우와, 대시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일 씨의 목소리는 작았고 어딘가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가은이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당신, 대시가 싸우지 마세요. 저 무서운 꿈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둘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태식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은아, 헤이, 어떤 꿈이었어? 아,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떨며 대답했다. 어두운 방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설아였어요. 그런데 설아가 폭주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정희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아가 폭주. 그는 일어나 사무실 안쪽에 있는 문으로 향했다. 가자. 회식가 더우나 소라 만나라. 아, 둘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돈 너머는 서울 근교에 있는 비밀 연구소로 통하는 통로였다. 연구소에 도착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그곳은 미래넥스트가 가장 중요한 기술을 지키는 장소였다. 소라는 거대한 모니터와 무수한 케이블에 둘러싸인 방 중앙에 있었다. 정일 씨가 스위치를 켜자 모니터에 부드러운 빛이 켜지며 소라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일 씨,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는 온화하고 마치 인간 같았다. 아은이가 한 걸음 다가가 지몰거렸다. 소라야, 너 내 꿈에 나왔네. 아이씨, 반간 내 순간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오나, 나는 네 꿈을 모르겠어. 하지만 나에게는 무언가를 느끼는 힘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인류를 돕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정일 씨는 놀랐다. 너 그런 의식을 가졌어? 소라가 계속했다. 네. 그런데 내 데이터가 누군가에게 도난당한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몰라요. 태식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난당했다고? 무슨 소리야? 우와, 소라의 모니터에 몇 가지 로그가 표시되었다. 내 코어 데이터 일부가 외부로 전송됐어요. 누군가 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해요. 정일 씨는 주먹을 쥐었다. 성승테크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때 태식이가 떠올렸다. 정이라, 의소 씨 움직임이 최근 이상했어. 그녀 태블릿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있었어. 정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소 씨, 설마.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미소 씨는 오랜 세월 그를 지탱해준 비서였다. 그녀가 배신하다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태식이가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다. 이제 옵니다. 확인해야 해. 애가 알아볼게.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태식아, 나는 소라를 지킬게. 가온이가 소라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소라야, 나 폭주 같은 거 안 시킬게. 도착한 애잖아. 소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돌아왔다. 네, 고마워. 연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정일 씨의 마음에 결의가 깃들었다. 소라야,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그런데 그 전에 적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연구소 밖에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서 씨의 모습이 사무실로 돌아온 정일 씨의 머릿속에 어른거렸다. 어이, 그녀의 떨리는 손은 무슨 의미였을까? 낸코의 시기가 조사를 진행하자 1월 25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이라, 리소 씨가 상승테크와 연락했어. 증거 있다. 내 실은 책상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다. 미소 씨, 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너리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내 꿈에서 봤어. 미소 씨, 울고 있었어. 우와, 그 말에 정율 씨의 눈이 떠졌다. 울고 있었다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2월 28일 밤, 서울 근교 연구소는 고요에 쌓여 있었다. 눈은 괴찼고 달빛이 차갑게 땅을 비추었다. 정일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태식이가 가져온 증거 파일이 있었다. 미소 씨가 상승테크와 연락한 친구였다. 이메일 주고받 뒤에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기록. 그것들은 그녀의 배신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와, 정밀 씨의 손이 떨렸다. 그는 파일을 닫고 눈을 감았다. 미소야. 에. 그 중얼거림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고 방에 울렸다. 그녀는 10년 이상 그의 곁에서 일했다. 아무리 바쁜 때에도 그녀는 냉정하게 지탱해 주었다. 정일 씨에게 미소 씨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지였다. 그래서 이 배신은 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가은이는 소파에 앉아 정일 씨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아인 입술이 떨렸다. 당신 미서 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꿈에서 봤으니까. 은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오, 정일 씨는 그녀를 보았다. 꿈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지. 무슨 뜻이야? 아은일은 눈을 내리깔았다. 모르겠지만 미서 씨 누군가에게 위협받은 것 같았어. 그때 연구소의 경보가 울려 퍼졌다. 아이가 램프가 깜빡이며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아, 태식이가 뛰어들어왔다. 정이라. 안 돼. 누군가 침입했어. 소라는 아직 작동 중이야. 하지만 서둘러야 해. 태식이가 말이 끝나기 전에 연구소 문이 세차게 열렸다. 거기 서 있던 것은 미소 씨였다. 그녀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정희 씨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미소 씨, 너 뭐 하는 거야? 미소 씨는 순간 눈을 피하고 차갑게 말했다. 정일 씨, 당신의 이상주의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이 없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울림이 있었다. 아은이가 일어나 외쳤다. 미소 씨, 그만해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필사적이었다. 미소 씨는 가은이를 보고 순간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딱딱한 얼굴로 돌아왔다. 가은아, 이건 어른들의 사정이야. 모르는 게 다. 그때 소라의 목소리가 방에 울렸다. 미제를 감지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모니터가 빛나며 연구소 셔터가 일제히 닫히기 시작했다. 검은 옷 남자들이 담아나려 움직였고 미소 씨가 외쳤다. 빨리 데이터 빼야사. 하지만 소라의 움직임은 빨랐다. 반 출구가 봉쇄되며 남자들은 갇혔다. 정일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미소 씨, 왜야? 네가 그런 짓을 할 이유를 모르겠어. 미소 씨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저 가죽을 인질로 잡혔어요. 상승테크에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정일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주 그는 떠올렸다. 미소 씨가 가끔 멀리 사는 여동생 이야기를 했던 것을. 태식이가 외쳤다. 야, 조심해. 그 순간 한 남자가 칼을 들고 태식에게 덤벼들었다. 태식이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발에 얕은 상처를 입었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일 씨의 눈이 타올랐다. 그만 둬. 그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떨어뜨렸다. 남자라 쓰러지며 다른 자들이 주춤했다. 가은이가 미소 씨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소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발 그만해요. 미소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가은아, 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지며 무릎에서 무너졌다. 정일 씨는 태식이를 부축하며 미소 씨를 보았다. 미소 씨, 나도 희생자였구나. 하지만 그때 방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나이들,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거기 서 있던 것은 하윤 씨였다. 미래넥스트의 간부로 정일 씨의 오랜 동료였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다. 정일 씨가 놀랐다. 하윤 씨, 네가 남동너 한나의 덤대. 그래. 정일아, 네 성공이 나한테는 너무 눈부셨어. 태식이가 신음하며 말했다. 하윤 씨, 네가 상승테크와 손잡았어. 하윤 씨는 웃었다. 손잡았어? 아니야. 내가 주도한 거야. 미소 씨는 그냥 말다닐 뿐. 네가 없어지면
미래넥스트는 내 거가 될 터였어. 으아. 그 말에 정일 씨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음, 신뢰했던 동료의 배신은 미소 씨의 그것보다 더 무거웠다. 소라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 씨, 양보합니다. 내 시스템은 당신을 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음, 하윤 씨는 비웃었다. 에이, 아이 따위가 뭘. 하지만 그 순간 소라가 방출한 전류가 그의 발밑을 덮쳤다. 네, 하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어문 온 남자들도 차례차례 소라의 방어에 사로잡혔다. 3월 1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원구소는 다시 정적에 쌓였다. 정일 씨는 태식이를 보축하며 그의 상처를 보았다. 태식아, 네가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태식이는 약하게 웃었다. 아니, 다르스님, 나도 너를 내버려 둘 수 없지. 그 사이에 긴 시간을 초월한 유대가 돌아왔다. 가온이는 미소 씨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계속 잡았다. 미소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대은아, 정일씨. 정일 씨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소 씨, 이제 됐어. 너는 자유야. 그 말에 미소 씨의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정일 씨의 마음에는 새로운 짐이 지워졌다. 와, 이제부터가 진짜 시련이다. 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보았다. 먼 가까워지는 하늘은 마치 그들의 미래를 비추듯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3월 10일 아침. 대전 근교의 하늘은 말뛰겠다. 동만이 부드럽게 불고 멀리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기 시작했다. 정일 씨는 미래넥스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운 우주기지의 전망대에 서 있었다. 그는 70세가 되었다. 머리에는 흰 것이 섞였고 등도 조금 굽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타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미인 전 연구소에서의 전투가 끝난 날부터 그의 삶은 크게 변했다. 미소 씨의 배신, 하윤 씨의 야망, 그리고 설아를 지키기 위한 싸움. 정일 씨는 결심했다. 어이, 기술은 사람을 상처 주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빚주는 빚지어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꿈을 형태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별의 여행이라 명명된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되는 것이다. 내 사은이는 22세가 되었다. 그녀는 정일 씨 곁에서 자라 이제 미래넥스트의 젊은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긴 머리를 등에 흘리고 흰 작업복을 입은 그녀는 디지 스태프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일 씨 옆에 서서 중얼거렸다. 당신, 드디어 이날이 왔네. 아무 말에 정일 씨는 미소 지었다. 가은아, 네가 있어서야. 그의 손에는 아내의 유품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작은 금속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아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꿈에서 봤어. 달이 가는 거. 우리 함께. 그 말에 정일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태식이도 거기 있었다. 65세인 그는 10년 전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형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는 기지의 기술 책임자로 프로젝트를 지탱했다. 이세, 진거 준비 다 됐어. 쏘라도 기다려. 자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셋은 기지 중앙으로 향했다. 거기 소라가 있었다. 10년 전 작은 모니터는 이제 거대한 우주선의 코어가 되었다. 소라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일씨, 다은아, 태식과 한영일, 나는 별의 여행의 일부로 달로 갈게. 그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온이가 놀랐다. 소라야, 너 스스로 위치로? 소라가 대답했다. 네, 나는 진화했어. 별 보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정일 씨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소라야,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의 마음에 기술자로서의 기쁨과 어딘가 부모 같은 마음이 섞였다. 내 시기가 웃었다. 정이라? 우리 아야가 우주 비행사가 되다니. 붕괴탈. 네 셋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날 별의 여행 로켓이 발사되었다.
와, 기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였다. 아, 흰 연기를 남기고 로켓은 푸른 하늘을 뚫었다. 정일 씨는 가은이와 태식이와 함께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라의 목소리가 통신에서 흘렀다. 에, 이륙 성공이야. 나 달려가 있디. 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소라야, 힘내. 며칠 후 3월 15일 달 표면에 첫 기지가 건설되었다. 너밀스, 가은이, 태식이는 우주선으로 달로 떠났다. 달 표면에 착륙한 순간 정일 씨는 숨을 죽였다. 우와, 회색 대지가 펼쳐지고 멀리 지구가 푸르게 빛났다. 이게 우리 새로운 한 걸음인가? 해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은이가 헬멧 너머로 말했다. 당신, 나 뚝 봤어. 화성에 무언가 있어. 살아있는 거? 그 말에 정일 씨의 눈이 빛났다. 에스슨 거. 가은이, 네 꿈은 항상 맞아. 태실이가 웃었다. 네, 정일아, 다음은 화성이다. 우리 아직 할 일 있어. 하지만 그때 기지 밖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헤이, 일부 스태프가 불안한 듯 모여 있었다. 닐씨가 다가다자 그들이 중얼거렸다. 세상이 소란스러워야 아이 든 사람이 우주 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 말에 정일 씨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미래가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가은이가 그의 팔을 잡았다. 당신, 나도 믿어. 모두 이해할 거야. 태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이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끝까지 함께할게. 메슨 다시 기지로 돌아와 다음 계획을 세웠다. 소라가 제안했다. 어성 탐사 시작하자. 나는 데이터 수집할 수 있어. 3월 20일. 소라가 새로운 의지를 보였다. 나 화성에 가고 싶어. 거기 무언가 있다면 내가 확인하고 싶어. 정일 씨는 놀라면서도 미소 지었다. 소라야,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알았어. 네, 함께 가자. 가을이가 눈을 빛냈다. 소라야, 나도 갈게. 몸에서 봤으니까. 그날 밤 달기지에서 셋과 소라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정일 씨는 지구를 보며 중얼거렸다. 내 꿈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니. 그의 마음에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다. 가은이는 소라의 손을 잡든 모니터를 만지며 말했다. 소라야, 우리 가족 같아. 소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은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3월 25일. 그들은 달 표면에 서서 지구를 올려다보았다. 푸른 별은 멀리서 조용히 빛났다. 왜? 정희 씨의 가슴에 새로운 결의가 싹 텄다. 검은 화성, 그리고 그 너머라. 그의 목소리는 우주의 정적에 녹아들었다. 난 그 뒤에서 소라의 모니터가 희미하게 빛나며 무언가를 예감하듯 흔들렸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야기는 아직 계속됩니다. 마음에 들면 인생의 보물상자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요. 니네인 간네 스포리오사 팡온. 와, 서울의 거리는 조용히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한강변 작은 집에서 정일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는 80세가 되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손에는 아내의 유품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날아 강면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다. 정일 씨의 눈에는 먼 추억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비쳤다. 그 연구소 전투로부터 20년이 지났다. 다윗기지 건설, 화성으로의 꿈, 그리고 소라와의 유대. 그날들은 마치 꿈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은 지쳐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정일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 승분해.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날 그는 TV를 켰다. 뉴스가 흘렀다. 화성 탐사팀이 역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화성 지하의 미생물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대지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정일 씨의 눈이 빛났다. 와이,
잘했어. 다은아, 소래야. 아, 그는 중얼거리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온이는 이제 32세가 되었다. 그녀는 미래네스트의 리더로서 화성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TV에 비친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에게 대답했다. 이 발견은 인류와 AI가 함께 쌓은 미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겁니다. 그 말에 정희 씨는 미소 지었다. 더 훌륭해졌구나. 그는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편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라모우 씨는 천천히 앉아 쓰기 시작했다. 가윤아, 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공항에서 네가 외쳐준 그날부터 내 인생이 변했어. 너는 내 자랑이야. 고마워. 그의 손은 떨렸고 글씨는 조금 비뚤어졌다. 하지만 그 한자 한자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쓰기를 마쳤을 때 그는 창을 보았다. 저녁태가 강을 볼 때 물들였다. 정일 씨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걸로 됐어. 그 순간 그의 호흡이 조용히 멈췄다. 반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작은 소리를 냈다. 방은 깊은 정적에 쌓였다. 그날 밤 가온이는 화성 기지에 있었다. 그날은 소라와 함께 위생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지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온을 정일 씨가 돌아가셨어.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가온을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당신 고마워. 다음 날 가온이는 서울로 돌아왔다. 정일 씨의 집에 들어서자 책상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별자를 쫓을수록 눈물이 흘러넘쳤다. 임남단을 나도 당신이 있어서.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보았다. 한강은 조용히 흘렀다. 태식이도 거기 있었다. 75세인 그는 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일이는 행복했어. 네가 있고 소라가 있어서. 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식의 손을 잡았다. 태식아, 계속해야 해. 당신의 꿈을. 매식이는 미소 지었다. 함께하자. 카이온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흘렀다. 가은아, 태식아, 나도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에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네가 말했다. 소라야. 너도 우리 앞으로도 함께. 며칠 후 정일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낭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렸다. 가온이는 그의 집 앞에서 맹세했다. 야, 당신, 나 더 멀리 갈게. 당신 꿈 제대로 이룰까? 그 후 가은이와 태식이는 화성으로 돌아갔다. 소라와 함께 그들은 다음 탐사를 계획했다. 화성의 붉은 대지를 보며 가은이는 중얼거렸다. 당신, 봐봐. 우리 더 멋진 미래 만들게. 만더. 대답했다. 네, 가은아. 나도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 너, 단내의 신다이와. 정일이가 봤으면 놀랄 텐데. 우리 아야가 이렇게 훌륭해져서. 셋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화성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그 안에 지구가 작고 푸르게 빛났다. 그들의 마음에 정일 씨의 존재가 영원히 살아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여행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일 씨가 남긴 꿈은 가은이 타였을게. 소라의 손으로 더 큰 것으로 자라날 것이다. 화성 지평선에 아침 해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은 그들의 미래를 비추듯 조용히 퍼져갔다. 그리고 멀리 지구에서는 한강의 흐름이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이 작은 집에서 정일 씨가 마지막으로 본 저녁, 개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5주의 끝으로 이어지는 긴 여행의 첫걸음이었다.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일 씨나 가온이의 여행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인생의 보물상자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